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동학대하면 생각이 되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강 류하선 변호사입니다. 어제 제가 놀랄만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률이 약 3배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내 아동학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는 아직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2020년 소위 정인이 사건 이후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의 적용은 과도한 형벌권의 남용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조치법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제공해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상의 정의도 이와 유사합니다. 즉, 학대란 단순히 그 객관적인 행위 자체로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아동과 특수한 관계와 책임이 있는 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동의 경우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성인에게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막중하고도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좀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피해 아동과 보호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의 유형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서부터 자잘하게는 구걸을 시키는 행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행위 유형마다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동학대하면 생각이 되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대 행위는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9명이 부모라고 합니다. 사실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경우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그 부모를 처벌하기보다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사사건이 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가해자는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직업이 아동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 명령이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범위 내의 훈육행위였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사범대학 출신이어서 저희 법무법인의 아동학대 사건이나 소년범 사건을 주로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종종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대 행위 자체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동학대는 천벌을 받을 행위인 것은 맞지만 그 가해자가 수년간 피해 아동에게 노력하거나 기여한 점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그 한순간 잠깐의 일탈을 한 점만 크게 부각해서 처벌받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동학대 사건을 하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